다자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시험에 대비해서 HSK 4급 수기학력 적중 특강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역시 배열이나 작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어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자꾸 틀리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기본 어순 자체를 틀리는 이유가 바로 전치사의 위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어가 주술목이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막상 이 주술목에다가 어떤 부분에 전치사를 넣어야 될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술어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표현들을 부사어라고 하고요. 술어를 뒤에서 보충해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데 사실 전치사는 부사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치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바로 在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 예문에 보시면 我在中国学汉语 나는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운다. 지금 여기에서의 수어는 바로 学라고 볼 수 있는데 学라는 수어 앞에 있는 在 플러스 명사가 바로 부사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많이 아시는데 뒷부분에 들어간다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把手机放在桌子上. 여기 있는 이 지문이 해석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수어는 놓다라는 동사 팡이라는 표현이 수어인데 많은 분들이 바라는 표현이 전치사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는 전치사기 때문에 위치가 수어 앞부분, 전명, 동의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사실 수어 뒤에 보어 부분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放在桌子上 이렇게 써도 어순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전치사나 앞뒤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치사라도 앞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뒤에 전치사는 정해진 것들만 몇 가지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어떤 전치사가 앞뒤에 다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치사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정리한 전치사는요. 수로 앞도 되고 수로 뒤도 되고 다시 말해 부사어도 되고 보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전치사가 되는데요.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건 在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在 플러스 명사가 수로 앞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밑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我住在中国 나는 중국에서 산다 라는 표현 살다라는 동사 뒤에 在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도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엔 저희 두 번째 전치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구에게 라는 표현에 gay라는 표현도 gay 플러스 사람 이렇게 해서 제 수로 앞과 뒤에 모두 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我给他打电话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건다 라는 표현에서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라는 수어를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送给你, 送给他 이런 식으로 송이라는 수어 뒤에다가 gay 플러스 명사를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번 별표를 치고 싶어요. 따오라는 표현이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사실 따오는 동사로 쓸 때는 도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오는 전치사로 쓰일 땐 어디로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치사는 뒤에다가 명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따오 뒤에는 대부분 장소나 아니면 시간 명사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예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到哪儿去? 너 어디로 가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你去哪儿? 너는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哪儿 이라는 표현을 목적어로 쓴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니라고 해서 어디로 라는 표현의 전치사로 따오를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전명동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수어 뒤에다가도 따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시간이나 장소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我玩到2点 하면 2시까지 놀았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따오, 뒤에 있는 따오가 어디로 어디까지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재배열에서도 정말 제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는 그 밑에 있는 표현 쯔에다가도 한번 별표 쳐보도록 할게요. 쯔는 부사어로도 쓸 수 있지만 사실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보어적인 용법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밑에는 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쯔가 어디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먼 곳으로부터 왔어 라는 표현으로 他自远方来了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自 같은 경우는 수로 앞에 나왔을 때는 의미가 종이랑 똑같습니다.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근데 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종은 수로 앞에만 쓸 수 있고 自는 수로 뒤에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중국에서부터 왔어요 라고 할 때 我来自中国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시험에는 수로 뒤에 自를 붙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본 거는요. 수로 앞과 뒤가 모두 다 되는 전치사를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수로 앞에만 나오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세 가지 전치사를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따로 바자문이라고 배우는 바라는 표현도 사실 품사가 전치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는요. 수로 앞에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전명동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我把书送给他 내가 책을 그에게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바는 수로 앞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우길 게이는 수로 앞도 되고 수로 뒤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가 이 자리에 나오면 게이는 자리를 뺏겨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인 수로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我把书 내가 책을 送给他 그에게 보내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가 나오게 되었을 때 대부분 짜이나 게이나 따오 같은 그런 전치사들이 수로 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이라는 표현은 보통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무엇에 의해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밑에는 예문을 보시면 我被这本书感动了 나는 이 책에 의해서 감동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주어는 워고 수로는 깐동인데 왜 빼이가 이 자리에 나오는가? 위치가 전치사의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전명동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내가 엄마에 의해서 비평받았어. 我被妈妈批评了 라는 이런 예문을 보셔도요. 被 플러스 명사가 바로 수로 앞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被자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사실 전치사는 늘 명사랑 같이 와야 되지만 被만 예외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被 바로 뒤에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我被感动了 나는 감동받았어. 아니면 我被批评了 나는 비평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봐도 빼이도 다 어렵지만 우리한테 또 굉장히 어려운 게 여우라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우는 뭐뭐이, 뭐뭐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거든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앞부분 말고 뒷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由我管理 하면 해석이 내가 관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관리하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여우어가 주어인가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절대 전치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들어갈 때는 앞에 주어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这件事 이 일은 내가 관리한다. A는 B가 뭐뭐한다. 이런 식의 어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은 내가 관리한다. 근데 이 여우라는 표현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실더 강조 구문과 콜라보가 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실더 강조 구문이 뭡니까? 원래 실더 강조 구문이라는 건요. 주어 뒤에다가 실을 쓰고 문장 맨 끝에다가 더를 써서 이 안에다가 하고 싶은 강조의 표현을 다 넣어놓는 게 바로 실더 강조 구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과 더는 말 그대로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실은 수로가 아니고 진짜 수로는 전명동, 여기에 있는 동사인 관리가 바로 수로가 된다라는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를 살펴봤는데 이런 전치사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시어 속에서 일단 저희 눈에 띄는 표현은 바로 여우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뭐뭐이, 뭐뭐가,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죠. 근데 제가 아까 여우가 들어가면 그렇게 실더 강조 구문과 많이 쓰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강조 구문 앞에 있는 저 따호, 큰 불이라는 표현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나장이라는 표현에서요. 장은 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땡땡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중에서 이제 인치더 다음에 什么라는 표현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같이 외워줘야 될 표현 요 A 인치라는 고정 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인치라고 하면 A로부터 일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 한번 저희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수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로로 추정이 되는 일으키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의 인치를 먼저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어는 우리가 따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큰 불은 땡땡 인치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로는 인치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다가 우리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 일은 有什么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什么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음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지금 한 가지 남은 제시어가 바로 그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가끔 양사를 보고 나는 저 양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빼놓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양사가 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불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那场大火是由什么引起的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시어 속에서 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표현은 바로 전치사 배, 무엇에 의해서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또 모르는 것들 몇 가지 찾아보자면 他的诚实 이란 표현이 들어갔죠. 잘 모르겠지만 얘가 명사다. 이런 느낌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诚实이라는 표현은 성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感动了 마지막으로 감동했다까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는 빼이를 이용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일단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수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로인 感动了라는 표현을 먼저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했다. 그리고 감동했다의 주어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게 되었었을 때 여기서는 모두들, 그의 성실, 감동을 받는 주체는 바로 모두들일 것이기 때문에 따지야를 주어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표현들의 공식이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치사, 명사라고 해서 부조전명의 공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조동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 부사부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나온 명사 他的诚实이라는 명사까지 넣어주시게 된다면 大家 모두 또被他的诚实 그의 성실에 의해서 感动了 감동받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빼이를 이용한 이런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 중에서 우리 눈에 또 걸리는 전치사는 바로 봐 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는 원은 바로 주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일단 지금 앞에 있는 제시어 중에서 房门钥匙 이란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钥匙 열쇠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房东了 라는 표현에서 房东은 집주인, 그리고 문제는 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하이처럼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수로가 될 만한 표현이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 얘는 부사가 아니고 수로인 동사 돌려주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로 뒤에 게이가 지금 보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하이라고 읽을 때는 부사 아직이란 뜻이지만 환이라고 읽을 때는
동사 돌려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수 이렇게 써주시면 책을 돌려주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수러는 돌려주다 환이란 뜻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수러 환이란 표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주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다가 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이 내가 A를 B에게 돌려준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A를 B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게이 뒤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집주인을 게이 뒤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 뒤에는 이제 그 방의 열쇠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我把房门钥匙 내가 방문 열쇠를 누구에게 돌려줬다? 还给房东了 집주인에게 돌려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시어를 딱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라이라는 수로 뒤에 츠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어디로부터 오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来自中国라는 표현을 살펴봤듯이 이제 来自뒤에는 어떠한 소속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나 소속 같은 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표현을 봤더니 这 다음에 pian이라는 양사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pian은 매우 중요한 것이 글이나 소설을 세는 양사이기 때문에 这 pian 다음에 원장이라는 표현을 짝꿍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라는 의미로 这篇文章 이렇게 따로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어에 文学杂志, 문학 잡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역시나 잡지를 세는 양사는 한 권, 두 권, 권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一本文学杂志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의 문학 잡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수러 설정부터 해주시고요. A는 B로부터 오다라는 의미예요. A는 B로부터 오다. 그렇다면 제가 보게 되었을 때는 앞에는 조금 더 이제 협소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이 글은 어디서부터 왔다? 한 권의 문학 잡지에서부터 왔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这篇文章 이 글은 来自 무엇으로부터 오다? 一本文学杂志 한 권의 문학 잡지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전치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항상 이제 우리는 마무리가 중요하니까 마무리도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특수 구문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기본 어순이 가장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 어순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시기 전에 반드시 오늘 제가 찍어드렸던 전치사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치사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도 될 수 있고 수로 뒤에서 보어도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시험장 가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끝내볼게요. 谢谢大家。